아이가 열이 나기 시작했다. 추워하고 열 나는데 옷을 벗겨? 입혀? 해열제 먹여? 말아? 먹이면 언제 먹이지? 먹여도 열이 안 떨어지는데? 등등 매 순간순간이 고민의 연속이고 걱정도 엄청 많이 될 거예요. 저도 아직까지 애기 열 나는 게 제일 긴장되더라고요. 다들 그렇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똑똑한 엄마들의 똑똑한 TV 맘똑TV. 오늘은 우리 아이 열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대처 방법들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먼저 아기가 열이 나는 것 같다. 그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당연히 체온 측정 먼저 해야겠죠? 사실 엄마의 손은 정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체온계로 정확하게 체온 측정하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 엄마들이 휴대도 간편하고 아이 자는 동안 체온 측정도 가능해서 고막 체온계 많이들 사용하시죠. 고막 체온계 쓰다 보면 이런 질문들을 하세요. 한쪽 귀만 재야 돼요? 양쪽 귀 다 재야 돼요? 체온 잴 때는 한쪽 귀만 재는 게 아니라 양쪽 귀를 다 체크해서 높은 쪽을 기준으로 삼으시면 되고, 그 다음엔 처음 쟀던 귀 쪽을 기준으로 한쪽 귀로 그냥 재시면 돼요. 근데 처음에 양쪽 귀를 쟀는데 이 양쪽 귀의 온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이럴 땐 30분 뒤에 한 번 더 체크해 보시고, 그래도 같다면 그냥 평균 체온을 내면 돼요. 그리고 아기들 기초 체온은 성인보다 1도 정도 더 높은 거 아시나요? 또한 오전보다 오후로 갈수록 기초 체온이 더 올라가요. 간혹 신생아의 경우에 실내는 너무 더운데 막 감기 걸릴까봐 기저귀에 긴 팔, 긴 바지 막 덮어주고 싸놓고 너무 덥게 하면 열이 쉽게 오르기도 해요. 이렇게 아이들은 열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열이 쉽게 오르기도 떨어지기도 해서 적절한 온습도는 꼭 유지해주세요. 자, 그럼 체온을 쟀는데 열이 나기 시작한다. 이때 애기 열 나고 막 오한 있는데 열 떨어뜨린다고 애기들 옷 다 벗기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 안 돼요. 얇은 네일라도 꼭 입혀주셔야 돼요. 왜냐면 바이러스나 세균들이 우리 몸 안에 들어오면 우리 몸 안에 있는 백혈구들은 자기들이 세균과 싸워서 이기기 좋은 환경인 38도에서 39도로 우리 몸을 뜨겁게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체온 조절 중추가 원래 설정되어 있던 36.5도, 37도, 즉 나의 정상 기준 체온선을 그냥 위로 올려버리는 거죠. 마치 내가 38, 9도가 정상인 것처럼요. 그럼 우리 몸은 현재 37도인데 내 기준 체온선이 38, 9도로 올라갔으니 몸을 막 뜨겁게 만들어야 되는데 갑자기 1, 2도로 올릴 수 없겠죠. 그래서 이때부터 기준 체온선이 39도로 세팅된 내 몸은 현재 내 몸의 체온이 새로 세팅된 기준 체온보다 낮구나 라고 추위를 인지하게 되고, 그 추위를 느끼면서 막 벌벌 떨게 돼요. 체온을 올리려고 막 이렇게 덜덜덜덜 근육을 떨어가면서 그 에너지로 체온을 올리는 거죠. 그게 바로 오한이에요. 자, 이렇게 근육을 막 떨어가면서 우리 몸은 바이러스랑 싸우려고 억지로 막 열을 내고 있는데, 밖에선 오히려 애기 열 떨어뜨린다고 옷을 다 벗기거나 미온수 마사지 같이 너무 시원하게 해주면 내 체온은 더 떨어질 거고, 자연스럽게 38, 9도로 세팅된 내 기준 체온선과 차이가 더 벌어지니 오한은 더 날 수밖에 없겠죠. 하여 오한 있을 땐 애기들 열 내려야 된다고 옷 다 벗기거나 너무 춥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일단 증상에 따라 해열제를 먹이고, 내이가 땀에 많이 젖었다면 바로 갈아입혀 주시고, 발열 증상에 따라 탈수 현상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수분 공급 충분히 해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리고 약 먹이기 부담된다고 엄마들이 많이 하시는 게 또 뭐 있을까요? 미온수 마사지 많이 하시죠? 아직 미온수 마사지를 해열제보다 우선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열나면 엄마들이 옷 다 벗겨서 차가운 물에 수건 적셔서 온몸을 다 닦아주고 이마 위에 수건 얹어주고 그랬죠. 그래서 아마 아직까지도 미온수 마사지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미온수 마사지는 말 그대로 미지근한 물로 몸을 닦아주면 공기 중에 물이 증발하면서 아기 열을 빼앗아가서 체온을 떨어뜨리는 효과를 내는 보조적인 방법이에요. 근데 미온수 마사지는 해열제에 비해서 해열 속도가 느리고 효과가 미비해요. 또한 아기들에게 불편감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다수의 논문이나 연구 결과에서는 권장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고요. 하여 열이 나면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미온수 마사지가 아닌 증상에 따라 해열제 사용이 우선. 요즘 약 성분이 좋아져서 정확한 용법, 용량만 지킨다면 해열제로도 충분해요. 근데 해열제로도 열이 잘 안 떨어진다면 보조적 치료로 미온수 마사지를 병행할 수는 있지만 주의사항이 있어요. 첫 번째로 미열이 아닌 고열일 때 해열제 복용 후에도 열이 안 떨어지는 경우, 두 번째로 차가운 물로 하면 절대 안 돼요. 애기 오한 때문에 열 더 올라요.
세 번째로 제일 중요한 거는 아기들이 덜덜 떠는 오한이 없을 때, 아기가 싫어하지 않는다는 전제에 할 수 있어요. 막 아기가 싫다고 울고 추워하는데 억지로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미온수 마사지는 열났을 때 우선순위가 아닌 해열제와 함께 썼을 때 효과가 있는 보조적인 요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다면 해열제는 언제 먹여야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몸 안의 면역체계는 바이러스가 딱 들어왔을 때 몸에 열을 끌어올려서 막 싸우고 방어를 해요. 즉, 우리 아이가 열이 난다는 건 몸 안에 있는 면역체계가 제대로 작동을 한다는 말이고, 지금 몸 안에서 아이들이 세균과 바이러스들과 열심히 싸우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아이는 더 강한 면역력이 생기기 때문에 열이 나면 해열제를 고려할 수 있지만 38.3도네? 38.5도네? 해서 급하게 해열제를 쓸 필요는 없다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건 아이 컨디션. 아이가 38.5도로 열이 나는데 잘 먹고 잘 놀고 애기 특별히 처지는 거 없다면 급하게 해열제 쓸 필요는 없어요. 물론 저도 그랬고요. 하지만 아기가 열이나 오한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머리 아파하거나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계속 축축 처져 있다면 이럴 땐 해열제 써야겠죠. 그래서 엄마가 아기 컨디션을 지켜보고 상황에 맞게 사용하시면 돼요. 그렇다면 지금 해열제 먹여야 될 것 같은데 뭘 먹어야 될까요? 일단 해열제 종류는 아세타미노펜 계열로 타이레놀 시럽, 분홍색 챔프 시럽, 세토펜이 있고, 이부프로펜 계열로 브루펜 시럽이나 파란색 챔프 이부펜 시럽 등이 있고, 덱시부프로펜 계열로는 맥시부펜 등이 있어요. 이때 아세타미노펜 계열은 진통, 해열 작용을 하고 하루에 4시간에서 6시간 간격, 중요한 건 6개월 이전의 아기는 이 아세타미노펜 계열만 사용이 가능해요. 그리고 프로펜 계열은 진통, 해열, 소염작용까지 하루에 6시간에서 8시간 간격으로 복용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 12시에 아세타미노펜 계열인 타이레놀 시럽을 먹였는데 열이 안 떨어진다고 2시간 뒤에 같은 아세타미노펜 계열인 챔프 분홍색을 먹이시거나, 또는 12시에 프로펜 계열인 브루펜 시럽을 먹였는데 열이 안 떨어진다고 2시간 뒤에 같은 프로펜 계열인 맥시부펜이나 챔프 파란색을 주면 절대 안 돼요. 같은 계열인 경우에는 시간은 꼭 잘 지켜야 돼요. 근데 이렇게 한 가지 해열제 사용해도 열이 계속 안 떨어지거나 아기가 계속 힘들어한다? 그렇다면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목적으로 이런 아세타미노펜 계열이랑 프로펜 계열을 교차로 복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교차 복용이 처음엔 되게 이해 안 가고 어려울 수 있는데, 그냥 쉽게 아세타미노펜 계열이랑 프로펜 계열의 해열제를 2~3시간 간격으로 교차로 복용해서 열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자, 그럼 예를 들어 제가 저희 애한테 12시에 분홍색 챔프를 줬어요. 근데 2시간 뒤에 열 쟀더니 아기가 더 처지고 아기가 열이 전혀 안 떨어진다. 그럼 이때는 프로펜 계열인 맥시부펜이나 브루펜 시럽, 파란색 챔프를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시에 또 파란색 챔프를 줬어요. 근데 2시간 뒤엔 또 4시에 열이 또 안 떨어지고 아기가 막 힘들어해요. 그럼 이때는 또 분홍색 챔프를 줄 수 있는 거예요. 이때 최소 2시간마다 교차 복용이 가능하다는 거지, 열이 안 떨어진다고 무조건 2시간마다 교차 복용하세요는 아니에요. 또한 해열제를 교차 복용할 때도 제일 중요한 게, 같은 계열의 해열제는 용량과 용법을 꼭 지켜야 돼요. 그래서 아기 몸무게에 따라 1회 복용량, 하루 최대 복용량, 횟수 등이 정해져 있고, 과다 복용 시에는 그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사용 설명서 꼭 참고해주세요. 특히 교차 복용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의사나 약사에게 먼저 복약 지도받는 게 안전합니다. 그래서 열 안 떨어진다고 용량을 높이거나 시간도 안 되는데 또 주고 하면 안 돼요. 왜냐면 38.5도가 넘어서 해열제를 먹어도 한 번에 36.5도 이렇게 정상 체온으로 떨어지지 않거든요. 보통 해열의 효과가 나는 건 해열제를 먹이고 1시간 이후부터 1도에서 1.5도 정도가 떨어진다고 하지만 1도도 안 떨어질 때도 있고 떨어졌다가 금방 오르기도 하고요. 또 엄마들이 불안하니까 해열제 먹이고 10분, 20분마다 체온을 계속 재는데 사실 큰 의미가 없는 거죠. 애기만 힘들어요. 그래서 열이 엄마가 원하는 만큼 정상 체온으로 안 떨어진다고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고열에서 1도라도 떨어진다면, 즉 아기가 조금이라도 편하기 위해서 해열제를 쓴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엄마들이 아기가 열나는 상황을 겪다 보면 열나는 거 치곤 컨디션 좋네, 조금 지켜봐도 되겠다, 땀을 뻘뻘 흘리네, 조금 있으면 열 떨어지려나, 애기가 열나는데 손발 뜨겁다가 갑자기 냉골처럼 변한다, 소변도 거의 못 본다, 이제 열이 또 오르겠구나 하면서 대충 감이 오죠. 아이들은 어른만큼 혈액순환이 잘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고열이 나면 중요한 장기로 피가 먼저 가서 손이랑 발이 되게 차가울 수 있어요. 그럴 땐 손이랑 발을 이렇게 주물주물 해줘서 혈액순환이 손, 발까지 잘 되도록 꼭 해주세요. 약만 신겨주셔도 좋아요. 그럼 열 났을 때 언제 병원에 막 바로 가야 될까요? 먼저 영유아들은 면역 기능이 미숙하기 때문에 미열이라도 어떤 이유인지 몰라요. 그래서 3개월 미만의 아이가 38도 이상, 3에서 6개월 아이가 38.3도 이상, 6개월 이상인 아이가 40도 이상의 고열이 막 날 때는 바로 병원 가셔야 돼요. 열이 나면서 심하게 보채거나 만지거나 앉기만 해도 막 자지러지게 울 때, 탈수, 설사, 구토, 잘 먹거나 자지는 못하고 힘없이 축축 늘어져 있을 때, 그리고 72시간 열이 지속될 때 해열제는 열의 원인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증상 자체를 없애다 보니 열이 잠깐 떨어졌다고 열의 원인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열이 지속된다면 병원 진료 꼭 받으세요. 그리고 열성 경련, 경련이 멈췄다 하더라도 일단 최대한 빨리 응급실로 가시는 게 좋아요. 마지막으로 소아 응급처치가 가능한 집 근처의 응급실도 미리 알아두시고, 아기들은 언제 어떻게 열이 또 오를지 모르기 때문에 비상약으로 해열제 정도는 구비하시는 게 좋아요. 물론 약병도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아기가 갑자기 열 나면 엄마들 막 겁부터 나죠. 아, 이제 시작인가? 뭐 때문이지? 또 울맞나? 언제 떨어지려나? 병원 가야 되나? 엄마들 멘붕 와요. 이미 알고 있어도 당황스러운데 모르면 더 겁나고 당황할 수 있겠죠. 하지만 아직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의 경우에는 정말 다양한 이유로 열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이가 열이 나는 건 지금 내 안에 있는 세균들, 나쁜 기운과 힘겹게 대응해서 싸우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아이 상태를 자주 체크해 주시면서 올바른 해열제 복용법으로 아이가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지켜봐 주세요. 이번 영상으로 아이가 열이 났을 때 어떻게 할지 침착하게 대처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꾹! 감사합니다.